여러분, 오늘 9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사실은 추석 명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월요일 수업에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번 학기는 그 결보강 주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공휴일에도 좀 컴팩트하긴 하지만 강의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챕터 19부터 시작이 되는 이게 제목이 마땅한 게 지금 있지 않는데요. 그 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에 대한 그 케미스트리 그리고 반응들, 물론 이제 제조 방법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제 19, 20, 21, 22 그리고 23까지 전체 5개의 챕터 해서 6유학 2 2학기 전체 분량의 2분의 1을 점하고 있어요. 그만큼 카보닐 컴파운드의 케미스트리는 매우 다양하고 뭐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챕터 19에서 알데하이드와 키톤에 대한 케미스트리를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5개 챕터에 걸쳐서 그 리액션의 종류는 크게는 4가지 종류로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가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챕터 19에서부터 23까지 강의에 대한 프리뷰 시간을 짧게나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챕터 19에서 보면 알데하이드 CHO 그룹을 가진 것이죠. 키톤, 카보닐 그룹의 양쪽에 취항기 2개가 있는 또한 2가지 화합물에 대한 뉴클레오필릭 에디션 리액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카보닐 컴파운드는 상당히 뭐 다양한 그런 컴파운드들이 있고 지금도 매우 유용한 그런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컴파운드이고요. 공통적인 그 구조는 카본과 옥시전의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챕터 19에서는 이제 알데하이드 취항기가 하나 있고 COH, 그래서 취항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죠. 이쪽은 그냥 하이드로젠만 있는 것이죠. 키톤, 키톤은 반면에 카보닐을 가지고 있지만 2개의 취항기가 있는 그런 화합물을 키톤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9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 역시 카보닐 그룹에 OH가 있는 애시드죠. 그 다음에 애시드 할라이드, 요거는 크게 4종류가 있죠. 카보닐 그룹에 취항기가 있고 여기 X 할로겐 애톰이 있는 것이죠. 해서 프로린,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이렇게 4종류의 애시드 할라이드가 있다. 브로모라면 애시드 브로마이드, 그다음에 크로로로 되어 있으면 애시드 크로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개의 카보닐이 옥시전 마치 이서처럼 양쪽에 2개의 카보닐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보닐의 OR 그룹 이렇게 존재하니까 CO2가 되는 것이죠. 카보닐이 에스트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링을 이루고 있는 에스트를 우리가 사이클릭 에스트인데 락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터에 있는 옥시전 대신에 설퍼가 있으면 사이오 에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보닐의 NRR 혹은 NHR 혹은 NH2, 크게 취항기가 1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아예 없다, 그러니까 NH2죠. 그런 거에 따라 크게 3종류의 아마이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클릭 아마이드인 경우는 우리가 락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락토는 사이클릭 에스트, 락탐은 사이클릭 아마이드.
그다음에 뭐 묘터이하긴 하지만 아실 그룹에 포스페이트가 있는 P54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카보닐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이제 챕터 19에서 이제 에디션 반응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21이 되면 애시드 할라이드,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에스트, 그 다음에 아마이드. 크게 네 가지 카보닐 그룹에 대해서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챕터 21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챕터 22, 23은 이제 조금 더 변형된 그런 리액션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잠깐만요. 자, 요거를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자, 요거를 조금 수정을. 자, 다시. 자, 이제 그 챕터 19에서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키톤에 대한 케미스트리를 공부한다라고 했었고, 챕터 21은 이제 가장 모체가 되는 게 카복실릭 애시드이긴 하지만 21에서는 주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애시드 할라이드, 여기가 할로겐이죠. 그 다음에 에스트, OR, 그 다음에 사이오에스트는 뭐 거의 유사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마이드, 그 다음에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카보닐 그룹에 대한 서브티션 반응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알데하이드 키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서브티션 반응이 가능한 카보닐 그룹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스캔을 하다 보니 조금 흐릿한데요.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하이드로겐, 그 다음에 알킬, 이렇게 치환기가 이루어져 있죠. 이런 두 개의 치환기는 공통적으로 보면 서브티션 반응에 필요한 리빙 그룹으로서 작용하기가 어렵다. cannot act. 그 이야기는 하이드로겐 마이너스 혹은 R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건 이미 배웠듯이 하이드로젠 마이너스는 하이드라이드, 그리고 알킬 마이너스는 카바 애나이온인데요. 두 개 모두 매우 스트롱한 알칼이에요. 그래서 리빙 그룹으로서 잘 떨어져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런 반면 애시드 할라이드의 할로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에스테의 알콕시 마이너스, 그리고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의 에스트의 마이너스죠. 그리고 아마이드의 아민의 마이너스. 요런 그 리빙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리빙 그룹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시드 할라이드, 에스트, 물론 사이오에스트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된다고 했죠.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그리고 아마이드, 그리고 포스페이트, 이런 것들은 뉴크레오파일이 카보닐에 어택을 하고 21에서 이제 공부를 다 할 거예요.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안정한 키토가 되면서 여기 키토가 되면서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X-로 리빙 그룹이 나올 수도 있고, 알콕시 마이너스로 리빙 그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이오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에스트 마이너스, 이렇게 리빙 그룹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컴파운드들은 에디션 반응보다는 서브티션 반응이 메인 프로덕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그 특성이 알데하이드 키톤은 리빙 그룹이 없는 그 특성과 명확하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챕터 19에서는 우리가 뉴크레오필릭, 아실, 에디션 반응을 공부를 하겠고요. 챕터 21이 되면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을 공부를
자, 리빙 그룹이 없는 두 개의 화합물과 다양한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는 4개, 5개, 뭐 포스페이트를 포함한 거의 한 6개 정도 형태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크게 4가지 형태의 카보닐 그룹의 반응성의 상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리빙 그룹이 얼마나 리액티브하냐, 리빙 그룹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번 더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게 애시드 할라이드예요. 그 중에 특히 뭐 브로마이드, 크로라이드 이런 게 아주 반응성이 뛰어나죠. 그 다음이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있고 그 다음이 에스터,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서브티션 반응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NH2-도 상당히 매우 스트롱한 그런 알칼리이기 때문에 리빙 그룹으로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반응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이드의 서브티션 반응은 일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반응성은 여기 있는 다른 그룹들보다 가장 낮다라고 21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챕터 19와 챕터 21에 대한 에디션 반응 그리고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카보닐 그룹의 이제 공통적인 CO 그룹에 대한 특성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향기, 요거는 이제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테이블이 나오는 것이고, R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카보닐의 C 더블 번드의 옥시전, 그리고 알데하이드니까 하이드로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본드 랭스, 앵글하고 본드 랭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본드 앵글 카본, 알킬의 카본과 카보닐의 카본, 그리고 옥시전, 이게 121도, 요 각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의 120도에 가까운 그런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전형적인 그런 각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기는 동일하게 121도, 여기도 여기에 조금 좁으네, 그죠? 118도 정도. 이렇게 뭐 평균적으로 요 세 개의 본드 앵글은 12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차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120도의 본드 앵글을 가짐으로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드 랭스는 카보닐이 더블 본드이기 때문에 싱글 본드보다는 훨씬 짧겠죠. 122 피코미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보닐의 본드 랭스는 더블 본드 특성을 가지고 본드 앵글은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화학적인 특성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카보닐의 카본과 카보닐의 옥시전은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차이가 1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카본이 2.5, 옥시전이 3.5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카본은 델타 플러스 그리고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특성을 갖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뉴클레어 파일이 존재를 하거나 혹은 일렉트로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카보닐 그룹에. 그때 뉴클레어 파일이 존재를 한다면 델타 플러스인 일렉트로 파일에 해당되는 카본을 어떻게 하겠죠. 뉴클레어 파일이. 그렇죠? 여기 옥시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 카본과 옥시전은 카본은 델타 플러스로서 루이스 애시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로서 루이스 베이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일렉트로 파일이 존재를 한다면 여기 있는 옥시전 일렉트로 파일을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은 2학기가 끝날 때까지 꼭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돼요. 알았죠? 자, 이 카보닐의 카본은 루이스 애시드, 그 다음에 카보닐의 옥시전은 루이스 베이스로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죠? 자, 이제 그 전체는 5개 챕터 중에 이제 챕터 20은 그 카보킬릭 애시드 그룹에 대한 어떤 개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응에 대한 종류는 크게 4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챕터 19에서는 알데하이드와 키톤에 대한 뉴클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을 이제 먼저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챕터 21이 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크게 4가지 형태의 카보닐 그룹에 대해서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챕터 22가 되면 알파 위치에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카보닐의 알파 위치에 옆에 있다는 이야기죠. 서브티션에 일어나는 그런 변형된 반응들. 마지막 네 번째는 두 개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카보닐 그룹에서 컨덴세이션을 챕터 24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5개 챕터의 4가지 반응 형태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세부 반응들을 여러분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4가지만 간단한 프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4가지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인지. 1, 2번은 이미 사실은 소개를 했어요. 자, 우리 챕터 19에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뉴크레오필 에디션을 공부를 할 거예요. 추석 끝나고 월요일부터. 자, 그러면 여기 안에도 보면 크게 2가지 반응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여기에 이제 좀 보편적으로 많이 소개를 할 텐데, 에디션 반응으로서 뉴크레오파일이 존재를 하는, 뉴크레오필릭이니까 이 뉴크레오파일이 일렉트로파일에 해당되는 카본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맞죠? 이제 옥시전으로 가면 안 돼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뉴크레오파일은 카본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카본이 뉴크레오파일이 어떻게 됨에 따라 더블 번드가 옥시전으로 이동하는 옥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때 카본은 sp3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변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테트라헤드럴한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를 먼저 경유를 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치환기 2개 그리고 뉴크레오파일 이 3개가 리빙 그룹으로서의 그 리액티비티가 상당히 다 낮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시드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알콕사이드가 퀸치가 되면서 알코올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최종 프로덕트는 에디션 프로덕트가 나올 때, 그리고 최종 프로덕트의 카본은 sp3, 더 이상 카보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알코올 프로덕트, 이러한 프로덕트를 얻는 게 우리가 챕터 19 에디션 반응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거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뉴크레오파일이 그 나이트로젠일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이트로젠 뉴크레오파일의 그 럼페 일렉트론이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을 어택을 하고 똑같이 더블 번드가 옥사이드, N아이언으로 가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뉴트럴한 나이트로젠이 붙어 있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롬페어 일렉트론이 푸시를 물론 여기가 이제 리빙 그룹이 물이 돼야 돼요. 물로 이제 바뀔 거예요. 롬페어 일렉트론이 푸시를 해서 C 나이트로젠의 더블 본드를 만들고 여기가 물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2가지 형태, 이민 혹은 에나민이라는 2가지 형태의 카보닐에서 좀 변형된 것이죠. 물론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지만 더블 본드 위치는 달라요. 그러한 형태의 이민 혹은 에나민을 만드는 그런 반응을 두 번째로 챕터 19에서 공부를 할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챕터 19에서 이 뉴크레오파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알코올, 그리고 뉴크레오파일의 나이트로젠을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냐 뭐 세컨더리냐에 따라서 에나민, 이민 같은 게 이민, 에나민이 달라져요. 자, 그런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체 5개 챕터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반응의 그 중요도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 챕터 19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장 중요한 챕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석 끝나면 챕터 19 공부를 잘 해주기를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1의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은 이야기를 했듯이 리빙 그룹이 존재하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컴파운드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뉴크레오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을 어택을 하고 옥사이드, N아이언을 만들어지죠.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여기나 여기나 동일한 반응 메커니즘을 갖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죠. 여기에서 애시드 처리를 하면 여기가 알코올이 돼요, 그죠? 그러면 에디션 프로덕트가 일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알코올은 에놀 폼이죠, 에놀. 반면에
키톤으로 존재하는 키토폼이 일반적으로 보면 훨씬 스테이블해요. 이 키토폼, 알코올보다. 따라서 리빙 그룹이 존재하는 카보닐 그룹인 경우는 테트라헤드럴한 옥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로부터 안정한 키토폼이 되면서, 그러니까 시어 더블 본드가 되죠.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서브티션 반응이 메인 프로덕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에디션 프로덕트도 일부 나올 수는 있어요. 일부 뭐 특히 아마이드라든지 이렇게 되면 리빙 그룹의 리액티비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는 에디션 프로덕트에 의한 알코올 프로덕트도 일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메인 프로덕트는 카보닐 그룹을 다시 만들어지고 뉴크레오파일이 여기 있는 리빙 그룹 자리를 대체한 그런 서브티션 반응. 특히 서브티션 반응 다양 우리 1학기 때 SN2, SN1 공부를 했죠. 그리고 2학기 초반에 보면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공부했고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공부를 했어요. 네 가지가 다 메커니즘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실 서브티션 반응, 물론 뉴크레오필릭이죠. 요 다섯 번째 서브티션 반응을 우리가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챕터 22가 되면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요. 서브티션 반응이. 근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 있는 카본에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카보닐 그룹의 알파 위치, 바로 옆에 있는 이 카본, 여기에 물론 한 개 이상의 하이드로젠이 꼭 존재해야 돼요. 왜? 공부를 하겠지만 에놀레이트라는 매우 액티브한 반응성이 높은 그런 레이전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 22에서는 카보닐의 알파 위치 카본에 있는 한 개 이상의 하이드로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알파 카본의 에놀레이트를 우리가 애시드한 조건 혹은 베이직한 조건에서, 물론 베이직한 조건이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에서 에놀레이트를 만들고 일렉트로파일이 존재하면 알파 위치 그 일렉트로파일이 서브티션이 되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카보닐의 알파 서브티션 반응이다 라고 챕터 22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챕터 21과 22는 동일하게 서브티션 반응이에요. 하지만 일렉트로파일이 서브티션 되는 그 알파 위치, 그게 22에 해당이 되고 뉴크레오파일이 카보닐 카본에 직접 서브티션 되는 게 챕터 21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 23에서는 그 에놀레이트를 만들고, 자, 여기 알파 위치에 요거는 베이직한 컨디션이네요. 에놀레이트를 만들어서 요런 형태, 여기 카본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레조넌스 폼으로 알콕사이드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해요. CNI온 혹은 ONI온, 이 레조넌스 폼을 존재해요. 어쨌거나 뭐 이런 NI온을 갖고 있는 에놀레이트를 만들고 다시 카보닐이 되면서 여기가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카보닐 그룹의 에디션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위치의 카본과 또 다른 카보닐의 카본 간의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알파 베타 위치의 새로운 카본 본드를 만드는. 자, 요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돌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알돌 프로덕트에서 디하이드레이션까지 일어나게 되면 컨주게이션이 되는 그런 더블 본드, 에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부까지 우리가 챕터 23에서 공부를 하겠고, 이렇게 두 개의 카보닐 그룹이 하나의 몰레큘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카보닐 컨덴세이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짧게나마 챕터 19 알데하이드 및 키톤의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을 하기 전에 네 가지 카보닐 컴파운드의 중요한 반응에 대해서 프리뷰를 했고요.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안전한 그런 생활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또 오랜만에 좀 그 물리적인 거리는 좀 평소보다 떨어지겠지만 그런 지인들, 친척들 즐거운 시간을 잘 가지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 이후 월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 챕터 1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